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요, 효율적인 수리를 위한 팁입니다. 자, 파워 서플라이 동작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모니터나 TV 쪽 보면, 그죠? SMPS가 있죠. SMPS 쪽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동작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데스크탑도 마찬가지로 동작 원리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지만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데스크탑에서는 파워 서플라이는 우리가 세 가지 형태를 띠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ATX 파워라 그래가지고 그 큰 파워가 좀 큰 게 보통 ATX 파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링켓에 들어가는 그 파워가 있네. 그거를 마이크로 ATX 파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삼성이나 이런 좀 메이커 쪽에는 좀 길다란 파워가 있어요. 이게 TFX 파워라고 그러는데 모양은 틀리더라도 파워 서플라이 동작 원리는 같다.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는 데스크탑에 쓰는 파워 서플라이는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220V만 인가하면 뭐만 나온다 그랬죠? 스탠바이 전압 5V하고 파워 온 전압 5V가 나옵니다. 5V가. 그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전원 스위치를, 그죠? 데스크탑 앞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ON하게 되면 뭡니까? 스위칭 신호를 통해서 이 파워 서플라이 메인 전압이 기동을 해서 5V, 3.3V, 12V, 마이너스 12V, 그 다음에 파워 굿 시그널이 비로소 나와서 이제 데스크탑 메인보드를 동작시키게 되겠죠. 그죠? 동작시키게. 그래서 이 데스크탑에 보면 24핀 파워 커넥터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 색깔을 좀 외우더라고 얘기했어요. 이 핀을 몇 번이 뭐다 이렇게 하지 말고 보통 색깔로 되어 있으니까 색깔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전압이 몇 볼트짜리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보통 보면 이제 주황색이 3.3V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빨강색은 5V, 노란색은 12V, 파랑색은 마이너스 12V. 이 파랑색 마이너스 12V 어디 쓴다 그랬죠? 메인보드 쪽에 PCI 슬롯 쪽에 확장 슬롯 쪽에 쓴다 그랬죠? 이제 옛날엔 마이너스 5V도 나왔는데 지금은 요 5V 마이너스 5V가 이 소켓이 비어 있습니다. 케이블이. 왜냐면 옛날에 아이사 슬롯이라고 거기서 마이너스 5V 썼는데 지금 아이사 슬롯은 영원히 사라진, 지구상에서 없어진 그런 슬롯이다 보니까 안 써요. 근데 간혹 공장에서 들어온 메인보드 보면 아이사 슬롯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뭡니까? 그 파워 서플라이는 마이너스 5V 나오는, 그죠? 옛날 구형 파워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보라색이 뭡니까? 보라색이 이 스탠바이 전원이에요. 스탠바이. 220V만 꽂으면 기본 동작을 하기 위한 기본 대기 전압 5V를 갖다 공급해 주는데 얘가 보라색 단자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죠. 이 보라색이 스탠바이 전원이라는 얘기예요. 초록색은 뭐예요? 초록색은 파워온 5V입니다. 메인 전압을 스위칭하기 위한 전압이죠. 그죠? 그래서 이 뭡니까?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는 메인 전압을 기동시키는 방식이 뭡니까? 전이차를 이용했다. 전이차를. 그래서 맨 처음에 이 파워온 전압 5V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죠?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시그널이 뭡니까? IO라는 칩을 통해서 사우스 브리지를 통해서 파워온 트리거 신호를 어디 줍니까? 그죠? 이 TR. 이건 여러 번 한 얘기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TR이라면 여기 이제 단자가 3개가 나와 있죠? NPNTR을 쓰는데 요게 베이스고 요게 컬렉터하고 이게 이미터예요. 그죠? 이미터는 이게 그라운드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워온 전압은 이 컬렉터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220V만 인가하면 파워온 전압 5V는 이 컬렉터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하고 있다서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흘러요? 아니죠. 베이스는 현재는 0V란 말이죠. 그죠? 이 NPNTR 특성은 뭡니까? 베이스에다 양의 신호를 걸어줘야 컬렉터에서 대기했던 컬렉터 5V가 에미터로 흐르는 거죠. 그죠? 쉽게 얘기해서 뭐냐? 우리가 전철을 타기 위해서 전철표 없이 게이트 앞에 전철표를 꽂지 않으면 게이트가 열립니까? 평생 가도 안 열리죠. 전철표를 끊어가지고 여기 그 전철 투입기에 넣었을 때 게이트가 열리면서 내가 전철 타러 갈 수가 있겠죠. 그거나 마찬가지요. 지금 여기 베이스에는 전철 투입구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언제 들어가냐면 사용자가 파워온 버튼을 눌렀습니다. 데스크탑에 있는 파워온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이 신호가 뭡니까? IO라는 칩을 통해서, 그죠? 이 사우스 브리지라는 칩에 가서 여기서 신호를 가공해서, 그죠? 이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바로 여기 TR 베이스 쪽에 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양의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뭡니까? TR 베이스는 동작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렸어 해서 뭡니까? 콜렉터에 대고 있던 파워온 5V 신호가 에미터를 흘리면서 에미터는 접지가 됐으니까 뭡니까? 얘가 5V에서 뭡니까? 그라운드를 흘러보니까 영전이 0V로 떨어지는 거예요. 5V는 뭡니까? 메인 파워가 기동을 안 하고 있다가
시그널을 줘서 여기 베이스에 들어가다 보니까 뭡니까? 이 컬렉터에 대기했던 5V가 2m를 흐르면서 0V로 떨어지면서 뭡니까? ATX 파워는 야 메인 파워 기동해 하는 그 스위칭 신호로다가 동작을 해서 바로 비로소 이제 메인 전압이 출력되는 거죠. TV도 마찬가지. TV는 전이차를 이용한 건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그게 뭡니까? 스위칭 그 회로를 통해서 그 대기하고 있던 전압이 어디 공급돼요? PFC하고 RC 컨트롤러 쪽에 VC 전압이 공급됨으로써 뭡니까? PFC 컨트롤러가 동작을 해서 그죠? 전압을 승합을 해주는 쪽으로 가고 RC 컨트롤러 동작해서 최대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서 공진회로가 동작한다. 그죠? 공진회로가. 그래서 우리가 TV가 필요한 5V, 12V, 24V, 33V를 출력하는 방식이죠. 얘는 뭡니까? ATX 파워는 이 전이차를 이용한 거예요. 그죠? 얘가 이 0V 이쪽으로 그라운드를 흘리면서 0V에서 5V에서 0V로 떨어졌을 때 메인 전압이 기동하는 방식을 쓰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20V 인가에서 파원 전압 테스트를 했을 때 5V 나오다가 파원 단자를 눌렀어요. 그때 이 쿨러가 돌면서 여길 쟀더니 뭡니까? 파원 전압 요 단자를 되니까 0V가 측정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이 전이차를 이용한 거예요. 0V가 되다 보니까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녹색 단자, 파원 단자하고 그죠? 파워를 단독으로 기동시킬 때 여기 검정 단자를 핀셋으로 소트시키면은 그죠? 얘가 5V에서 이 그라운드로 빠지다 보니까 0전이 떨어져 보죠. 그러니까 여기 쿨러가 돌면서 정상적으로 모든 전압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핀셋이나 아니면 클립을 이용해서 강제 인가를 해서 강제 스위칭 신호를 줘가지고 파워 서플라이를 동작하는 그런 우리 실험도 해봤죠.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는 데스크 타입 파워 서플라이는 뭐냐? 전이차를 이용한 거다. 전이차를. 그래서 이 색깔은 좀 애워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회색 단자는 뭐냐면 파워 시그널이에요. 파워 시그널. PG 신호라고 얘기하죠. 이 PG 신호를 통해서 얘가 파워 서플라이가 판단했을 때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PG 신호를 그죠? 여기 지금 회색 단자, 회색 핀 단자를 통해서 어디를 전달하는 겁니까? 메인보드의 각종 그 소자 쪽에다가 PG 신호를 주는 겁니다. CPU 쪽에다 PG 신호가 들어간다 그랬죠? 전원관리 칩에도 PG 신호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PG 신호가 들어와야 얘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인버터 쪽에 에이드보드에서 이네이블 신호가 넘어오듯이 PG 신호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PG 신호가. 근데 이 파워가 메인보드가 아무리 정상이라도 이 파워 서플라이에서 이 PG 신호가 안 들어온다면 이게 에러로 뜬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메인보드는 정상이라 동작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파워 서플라이에서 물론 이 전압도 중요하죠. 전압도 중요하십니다. 이 파워 시그널, 이 PG 신호는 이 메인보드를 동작시키기 위한 엄청나 중요한 신호다. 그죠?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PG 신호가. 그래서 요 지금 색깔은 여러분들 좀 애워두시는 게 좋고요. 이 PG 신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신호다는 것을 나름대로 다 머릿속에 각인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파워 서플라이가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자, 220V만 인가를 하게 되면 이 파워온 전압이 나와요. 이렇게 파워온 전압이 나와요. 이렇게 파워온 전압이 나와서 일단은 뭡니까? 여기 컬렉터에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뭡니까? 이 컬렉터죠. 이 컬렉터. 그죠? 요게 베이스고 여기 2m죠. 2m는 접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 파워온 전압이 나오면서 컬렉터에 대기하고 있는 거고 스탠바이 전압 5V가 그죠? 이런 소자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타고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이런 소자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우리가 파워 버튼을 딱 눌렀어요. 사용자가 파워 버튼을 딱 눌렀을 때 뭡니까? 여기 대기하고 있던 이 컬렉터의 5V가 파워 전압 눌렀어. 파워 버튼을 누르면 이 신호가 IO를 통해서 사우스 브리지를 통해서 여기서 J차 신호를 가공해서 파워 트리거 신호를 어디서 주냐면 이 단자를 통해서 뭡니까? TR 베이스에다 넘겨주는 거예요. MPNTR이다 보니까 그죠? 베이스에 어떤 신호, 양의 신호가 들어오면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게 MPNTR의 정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흘러서 접지를 흐르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0전위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메인 전압들이 다 나와서 이 메인보드에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죠? 신호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220V만 인가하게 되면, 그죠? 이 파워온 전압하고 스탠바이 전압만 나오는 거예요. 스탠바이 전압은 뭡니까? 기본 어떤 부팅에러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그죠? 우리 지금 TV도 220V 꽂으면은, 그죠? 기본 AD 보드를
동작 리모컨이나 파워온 그 기본 신호를 주기 위해서 동작 신호를 주는 건지 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모컨으로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 스위칭 신호를 통해서 이제 메인 전압을 기동하는 스위칭 회를 동작시키는 쪽으로 동작시키기 위해서 기본 전압, 스탠바이 전압이 TV도 공급되고 있는 거죠. 이 데스크탑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회로입니다, 이게. 자, 파워 서플라이 한번 봅시다. 자, 220V를 인가했어요. 인가 뭡니까? 파워온 전압 5V하고 이 스탠바이 5V 밖에 안 나와요, 이 상태에서. 나머지 메인 전압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안 나왔다고 그랬죠? TR 베이스에다가, 그죠? TR 베이스에다가 어떤 신호를 줘야 대기하고 있던 그 5V가 에미터로 흐르면서 영전위로 떨어지면서 전이차를 이용한 거다 보니까 영전위로 떨어지면서 이 ATX 파워는 야, 메인 전압을 기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하고 동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강제인가 스위치는 이제 데스크탑 앞에 파워 스위치라고 가정하고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강제로 눌렀을 때 이 파워온 전압 시그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파워온 시그널을 파워온 버튼을 눌렀어요. 여기에서. 자, 이때 뭡니까? 누르면은 이 신호가 조금 전에 회로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IO를 통해서 사우스 브리지로 들어가서 신호를 재가공해서 파워온 트리거 신호를 어디다 준다 그랬죠? 파워온 전압 대기하고 있던 5V 거기 베이스 쪽에다가 TR 베이스에 주다 보니까 메인 전압이 기동하면서 뭡니까? 전이차를 이용하니까 이 파워온 전압이 아까 들어왔었죠? 꺼져버렸죠? 꺼지면서 뭡니까? 메인 전압이 5V, 12V, 3.3V 파워 시그널이 비로소 메인 전압이 기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제가 나갔잖아요. 그죠? 스위칭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끄면 뭡니까? 다 나가고 다 요 두 개만 들어올 거란 말이죠. 자, 이 상태에 파워 온 버튼을 껐어요. 그죠? 그 뭡니까? 메인 전압은 떨어지면서 파워온 전압이 다시 5V로 올라가면서 야, 파워 메인 전압 메인 그 회로 중단해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5V가 다시 들어오면서 전이차가 0V에서 다시 5V로 올라가면서 메인 전압 회로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뭐니 원위치로 돌아갔죠? 파워온 전압하고 스탠바이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파워 서플라이의 기본 동작 원리입니다. 자, 지금 파워 서플라이에 만약 파워 서플라이가 문제가 됐다. 뭐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파워 수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20V 인가해주고 뭐 클립으로다가 핀셋으로다가 파워온 녹색 단자하고 검정 그라운드를 했더니 메인 전압이 안 나와. 뭐지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회로를 뒤져서 수리할 수가 있겠죠. 이 원리를 안다면. 그죠? 그 원리를 모른다면 이거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하고 여러분들이 모를 거예요. 그죠? 요런 이제 기본적인 파워 서플라이 동작 원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메인보드 수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조금 전에 강의할 때도 지금 그 메모리 쪽이라든가 PCI 쪽이라든가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라든가 아니면 CPU 쪽에 더미 지그를 꽂아서 측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왜냐면 우리가 그 핀을 갖다가 뭐 오시로스코프 프로브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테스터기에 프로브를 거기 찍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포스트 카드는 뭐냐? 워낙 그 메인보드가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냐를 갖다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메인보드 고장 진단기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죠? 이 메인보드 고장 진단기는 뭡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그 메인보드에 보면 바이오스라는 게 있는데 MCU 안에 보면 그죠? 폼웨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메인보드에서는 그 폼웨어로 하지 않고 보통 바이오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 바이오스 안에는 보통 세 가지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안에 그 폼웨어 안에는 기계어로 짠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거기 세 가지 루틴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라는 게 있고 서비스 처리 루틴이라는 게 있고 하드웨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라는 세 가지 루틴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안에 짜져 있는 거예요. 우리 전원 스위치를 딱 넣게 되면 뭡니까? 바이오스가 기동을 해갖고 먼저 뭘 처리하면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 기동이 되는 겁니다. 해서 스타트업 처리 루틴에 보면 지금 그 메인보드에 달려있는 주변 기기들이 이상이 있냐 없나를 갖다가 얘가 체크를 해요. 그 프로그램에서. 그걸 뭡니까?
포스트 루틴이라고 부르는 거죠. 포스트 루틴. 파원 셀프 테스트라는 그 포스트 루틴에 의해서 체크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하나 기계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 액정에다가 이 16진수 값을 표현해 주는데, 정상이라면 다 숫자가 쭈르륵 넘어가면서 화면에 뭐 바이오스는 뭐고 하는 게 딱 나타나겠죠. 그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갖고 만약에 진행하면서 숫자가 멈췄다. 그 멈춘 부위가 고장 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 포스트 카드는 바로 바이오스, 그 MCU 안에 들어있는 폼웨어, 바이오스의 루틴을 이용해서 여기에 표시하는 그런 장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하면 대충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포스트 카드는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대충 뭐 이것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이걸 이용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다. 그죠? 그 넓은 광범위한 부분을 우리가 다 수리를 어떻게 고장 점검을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충 어느 부위다는 걸 알면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정 60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일단 스타트업 처리 루틴을 이용해서 이 포스트 카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죠? 포스트 카드는 우리가 대표적인 제조사는 우리가 세 개의 제조사가 있어요. 뭐 아미바이오스, 어워드, 그다음에 포닉스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이 아미바이오스를 많이 쓰고 있는 추세죠. 옛날에는 이 어워드 바이오스라든가 포닉스 쪽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노트북이라든가 데스크탑이라든가 거의 아미바이오스를 많이 쓰고 있죠. 이 제조사.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스트 카드를 사게 되면 이 코드집을 하나 줘요. 코드집을. 거기에 보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참조용으로 쓰는 거지 정확하게 어떤 거다 이게 맹신하게 되면 좀 안 좋다. 그죠? 뭐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저희 공식 카페에 가면 데이터 시트 메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받아도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고장 메인보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단 포스트 카드를 꽂아야 되겠죠. 꽂아가지고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쭉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 화면에, 그죠? 화면에 뭐가 화면이 들어오겠죠. 뭐 바이오스는 뭐고 하는 게 나오겠죠. 이렇게 요런 이제 포스트 카드 갖고 측정할 수도 있고요. 이 전원 꽂으면 뭡니까? 바이오스 포스트 루틴을 얘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죠? 포스트 루틴, 바이오스에 있는 그 프로그램이 그 점검하는 그 부위를 16진수로 표시해 준단 말이죠. 이렇게. 얘는 지금 26번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화면에 뜨는 상태입니다. 정상이라는 얘기죠. 근데 어느 숫자에서 멈췄어요, 이게. 그 멈춘 걸 코드 값을 찾으면은 이게 어느 부위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메이커 거 삼성이라든가 LG 이런 것은 이제 OEM 바이오스를 쓰기 때문에 이 값이 이상하게 표현이 돼요. 그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요런 포스트 카드 있어요. 누르면 이제 여기 보면 뭐 신호 값도 쭉 나오죠. 이렇게 뭐 리셋 신호, 뭐 클락 신호 이렇게 나옵니다. 38이 나왔다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 지금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포스트 카드 있잖아요. 포스트 카드 걔를 통해서 이제 보면 되겠죠. 코드집을 참조하면 이게 대충 어느 부위라는 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어느 부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그 부분을 추적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뭐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까 하나 준비하고 있으면은 나름대로 이제 고장 수리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우리가 특히 메인보드는요, 무지무지하게 복잡해요. 그죠? 이 회로들을 뒤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죠? 뒤지기가. 이제 이 연결된 회로들이 이 소자가 어느 회로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걸 좀 찾아내기가 굉장히 좀 힘들죠, 이게. 왜냐면, 특히 이제 우리, 모니터에서는 립스보드 같은 경우는 단면 기판이에요. 단면 기판. 회로가 뒤에 하나만 인쇄되어 있지만 보통 이 메인보드는 적층 기판이라고 보통 4층, 5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 회로를 갖다가 다 여기다 못하다 보니까 적층으로 만들어서 1층에다는 어떤 회로 놓고 2층에다 어떤 회로 놓고 해서 적층에서 붙여서, 그죠? 이 홀의 회로를 다 연결을 시켜 놓은 거란 말이죠. 요런 회로에다가. 그래서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회로를 따라가기는 지금 여기 솔다 마스크 잉크로 칠해졌기 때문에 이 초록색은 좀 나요. 뭐 군청색이라든가 뭐 갈색이라든가 표현하면 이 찾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게 다 지금 회로들인데 이 뒤에 보면은 회로들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런 회로들이 이 버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회로 따라가기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죠? 어느 소자를 찾기 위해서 이 회로를 찾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회로들은. 그죠? 회로들이 찾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로를 찾을 때 좀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좀 개선을 하는 거죠. 개선을. 그죠? 개선을.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테스터기 가지고 어떤 봉을 하나 앞에 이 브러쉬 있죠. 브러쉬를 씌워 가지고 우리가 회로를 한번 긁어서 부자음이 울리면은 그거랑 연결된 회로다. 연관 회로를 찾기 위해서 이런 걸 쓰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물론 예전에 드린 얘기입니다. 우리 솔더 아시스트라는 거 갖고 있을 거예요. 세트로 돼 가지고 브러쉬 봉이 하나 있는데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요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좋은 거 있으면 하면 되고요. 그 요걸 앞에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뒷바로 잘라 가지고 그죠? 요거를 디지털 테스터기 앞에 이 봉에다 이렇게 삽입을 하는 겁니다. 요 봉은 지금 요 디지털 테스터기 프로보는 이 핀이 가느다라 보니까 회로를 갖다가 여러 군데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요런 건 뭡니까? 이 브러쉬로 여러 개 돼 있다 보니까 어떤 회로가 이렇게 있다면 회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쭉 있다면 그죠? 여기 소자가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긁으면은 연결돼서 긁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브러쉬하고 닿는 부분이 여기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닿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 회로에 연결된 것은 이 부자음으로 놓으니까 이제 부자음이 울리지 않습니까? 부자음으로 해서 아, 그 회로구나 하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별로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간단한 지으면서도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회로를 갖다 측정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이렇게 봅시다. 저희 메모리 전원부 쪽에 어떻게 연결되나 한번 보려고 그래. 이 지금 FET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나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요쪽하고. 그죠? 얘를 통해서 이쪽에 스위칭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얘랑 연결되어 있구나. 그죠? 알 수가 있겠죠? 이 FET는 어느가 연결되어 있어. 한번 더 긁어보는 거예요. 얘랑 연결되어 있구나. 예? 이 브러쉬가 닿는 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음이 울리면 얘랑 연결된 연관적인 회로죠. 연동된 회로죠. 여긴 지금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에 난단 말이에요. 그럼 얘랑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회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로써 메인보드 쪽에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모든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강의한 내용은 뭐냐면 메인보드를 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로의 동작 원리라든가 회로 해석 쪽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 부분을 성망라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걸 응용해서 노트북도 여러분이 점검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작 원리는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장난 제품을 가지고 아니면 정상적인 제품을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보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빅데이터를 구축해 놓는 것이 수리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많은 경험을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수리가 가능한 거고 나름대로 설계 능력도 부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상인 제품과 고장난 제품을 많이 측정해보고 많이 수리해보고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머릿속에 여러분이 빅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여태까지 강의들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도 실전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제 강의가 좀 도움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강의 때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